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연락 오셔서 당장 집을 빼라고 하시면 저랑 지혜는 어떡하고요? 입 아프게 두 번 말하게 만들지 마렴. 그 집 팔아서 사회에 기부도 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쓸 거야. 이미 결심한 거니까 설득하려고 하지도 마. 아니, 이 집 저랑 지혜한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말을 바꾸면 어떡해요? 엄마, 아들이랑 며느리 말고 얼굴도 모르는 남의 집 자식들한테 준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엄마랑 아빠가 후원하던 보육원에도 기부할 거고 다른 보육원에서 부모 없이 힘들게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쓸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만 전화 끊는다.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들한테 재산을 쓰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들한테 물려줘야지. 남의 집 자식한테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러는 너는 도대체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집 자식들보다 못할 수가 있니? 엄마 아빠처럼 너무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해서 집도 해주고 차까지 사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행동하더니 하늘에 있는 너희 아빠가 알면 피눈물을 흘리실 거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새 70대를 맞이한 경기도에 사는 김상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장에서 남편과 같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한평생 정말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몇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다른 가게들이 문을 닫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 남편과 같이 장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도 없이 일만 하며 살다 몇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가게도 정리했죠. 그 후로는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별다른 특별한 일 없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 근처를 산책하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밥을 먹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밥을 먹으니 같이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었어서 쓸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더라고요.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으니 따로 반찬이랑 음식도 많이 만들지 않고 항상 늘 먹던 반찬 몇 가지에 진짜 밥만 넘기는 거였죠. 가끔씩 딸이 저희 집에 들려요. 같이 밥도 먹고 시간을 보내긴 했었지만 딸이 멀리 살아서 자주 찾아오기는 힘들었어요. 근처에 사는 아들네는 항상 일이 바빴어. 그런지 도통 저를 보러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런 제 일상생활에 그래도 한 가지 활력이 되는 일이 있다면 20년 넘게 후원하고 있는 보육원에 방문하는 일이었어요. 저희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꾸준히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보육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도 하고 제 손으로 직접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한가득씩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제가 만든 음식들을 차에 싣고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보육원에 방문을 찾아갔죠. 물론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몹시 힘들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어요. 보육원엔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머무르고 있었는데 다들 한창 클 때이기도 하고 항상 넉넉하게 배불리 먹이고 싶은 마음에
제 몸이 힘들더라도 무리해서라도 음식을 더 많이 만들고 더 정성을 쏟았습니다. 명절 때 음식을 하는 것보다 몇 배는 힘들고 한 달에 한두 번씩 20명이 먹을 음식을 만드는 것이 힘이 들긴 했지만 제가 만든 음식을 아이들이 즐겁게 먹을 생각을 하면 힘들 줄도 모르겠더군요. 음식을 싣고 남편 차를 타고 보육원으로 나서는 길은 항상 설레고 즐거웠고 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 가슴 속에서 항상 뿌듯하고 벅찬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저도 나이가 드니 예전처럼 한가득 음식을 만들어 보육원에 방문하진 못했어요. 제가 운전을 못했어서 음식을 차에 싣고 갈 수도 없고 몸도 예전보다 불편해져서 옛날만큼 자주 방문하진 못하겠더군요. 그래도 특별한 날이 있으면 가끔씩 보육원에 방문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과 피자를 사주고 사춘기 아이들의 고민거리가 있으면 같이 이야기도 나누곤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어른들이 필요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자주 방문하지 못했던 보육원이었지만 모처럼 어린이날을 맞아 보육원에 방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문득 어린이날에 부모님 없이 외롭게 있을 보육원 아이들 생각이 났어. 아이들이 가지고 놀 장난감을 선물해 주고 싶었고 오랜만에 보육원 아이들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네에 전화를 했어서 부탁을 했습니다. 멀리 사는 딸보다 집 근처 사는 아들이 도와줬으면 했거든요. 그리고 70이 넘은 제가 20명 넘는 아이들에게 선물해 줄 장난감을 직접 들고 가긴 어려웠고 선물을 들고 가려면 딸보다는 아들이 도와주는 게 더 편할 것 같기도 했고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간 괜찮다면 엄마 좀 도와줄래? 오전에 한두 시간만 잠시 도와주면 되는데. 금요일 오전에요? 그날 오후에 지혜랑 놀러 다녀올 생각이긴 한데 오전에는 시간이 비긴 해요. 근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엄마가 오랜만에 보육원에 좀 다녀오려고. 보육원이요? 한동안 안 가시더니 갑자기 왜요? 며칠 있으면 어린이날이니까 엄마가 오랜만에 보육원 아이들한테 장난감을 좀 선물해주고 싶어서 그래. 예전만큼 자주 찾아가진 못해도 그래도 어린이날이니까 오랜만에 들리고 싶어서. 아, 미안한데 생각해보니 금요일 오전에 좀 바쁠 것 같네요. 조금 전에 금요일 오전에는 시간 된다고 했잖아. 오전에 엄마 좀 잠시 도와주고 오후엔 며느리랑 같이 시간 보내면 안 되겠니? 너가 바쁘면 어쩔 수 없긴 한데. 보육원 갈 시간은 없거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엄마 보육원에 데려다 드렸더니 지혜가 왜 보육원 같은 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엄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부모 없이 힘들게 사는 아이들인데 그래도 어린이날에는
다른 아이들처럼 선물도 받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하겠니? 제가 그런 쓸데없는 일 하는데 시간을 쓰는 게 지혜가 싫다고 하잖아요. 보육원 아이들 생각만 하지 말고 며느리 생각도 존중해주면 안 돼요? 놔두면 알아서 잘 클 텐데 굳이 번거롭게 선물까지 사서 가려고 해요? 제가 보육원에 봉사활동도 하고 어렵게 사는 아이들에게 선물 주는 걸 며느리가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런 좋은 일들을 왜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직접 물어보진 않았어요. 항상 며느리 말이라면 철석같이 믿고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는 안 와도 되니 너라도 엄마를 조금 도와줄 순 없는지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린이날인데, 그리고 엄마가 너랑 지혜한테 항상 잘하려고 노력하잖아. 지혜가 싫다고 하면 지혜는 안 와도 되니까 너라도 잠시 오전에 한두 시간만 엄마 좀 도와주렴. 그냥 며칠 있으면 어버이날이니까 그때 지혜랑 같이 엄마랑 밥 먹으러 갈게요. 그냥 그때 봐요. 그리고 보육원에 엄마 모시고 가려면 제가 운전해서 가야 하는데 제가 차 바꿔달라고 해도 아무 말도 없으셨잖아요. 아들이 차 바꿔달라고 할 땐 모른 척 하시더니 왜 보육원 애들한테 장난감은 선물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엄마가 봤을 때는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충분히 더 탈만한 것 같으니까 그랬지. 어린이날이라도 걔네들은 자기들끼리 놀고 싶어 할 거려? 아무튼 그날은 시간 안 되니까 그렇게 아세요. 장난감 같은 거 선물해 주러 갈 시간 없다고요?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도와줘. 아들의 대답이 섭섭하긴 했지만 마음속으로만 삭히기만 할 뿐 별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남아있는 자식들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들과 사이가 멀어질까봐 섭섭한 마음을 표현도 못하고 서운한 감정을 마음속에 담아만 뒀습니다.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떨어져 살게 되면 조금씩 멀어지는 게 부모 자식 지간이라곤 하지만 유독 아들네는 저를 차갑게 대하더라고요. 딸은 저희 집에서 2시간 거리 정도 되는 먼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탁을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먼 곳에 사는 딸을 굳이 불러내고 싶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린이날이니 보육원에 사는 아이들한테 따뜻한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미안하지만 딸에게도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지? 내가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엄마한테 도통 연락을 못했었네. 응. 우리 딸도 잘 지내지? 다름 아니라 혹시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금요일에? 응, 시간 낼 수 있지. 이번 주 금요일 공휴일이잖아.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러 갈까? 너랑 같이 밥 먹는 것도 엄마는 너무 좋지. 근데 금요일 오전에 엄마가 옛날부터 후원해주던 보육원에 좀 다녀오려고 하거든. 아, 금요일 날이 어린이날이지. 그래, 알겠어. 금요일 아침에 엄마 집으로 갈게. 애들 먹을 거라도 내가 좀 사갈까? 요즘은 옛날이랑 다르게 보육원 밥이 잘 나와서 엄마가 예전처럼 음식을 해가진 않아. 보육원 가서 아이들 먹게 치킨이나 피자 같은 것 좀 사주려고. 아,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 건 없어? 어린이날이니까 애들한테 선물해줄 장난감을 좀 사서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운전도 못하고 나이가 많아서 장난감들을 가지고 가기 힘들 것 같은데 혹시 도와줄 수 있어? 아, 알겠어. 차 뒷좌석이랑 트렁크에 실으면 충분히 실리겠지. 그리고 이 차도 엄마가 사준 건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근데 민수는? 민수한테도 좀 도와달라고 해봤어? 아무래도 남자가 한 명 있으면 짐 들고 가기 더 편하긴 할 텐데. 민수가 자기는 보육원에 가기 보육원에 가기 싫다고? 아니, 보육원에 가서 보육원 아이들이랑 놀아주라는 것도 아니고 나이든 엄마가 장난감 한 보따리 손에 들고 갈 수 없으니까 장난감 좀 차에 싣고 태워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싫대. 민수가 가기 싫어하는 것도 있는데 며느리가 민수가 엄마 따라 보육원 따라다니고 하는 걸 싫어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아니, 올케는 자기 보고 가라는 것도 아닌데 무슨 민수를 조종하려고 드는 거야. 엄마 일단 금요일엔 내가 엄마 모시고 장난감 같이 실어서 보육원 다녀오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지금 민수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 좀 해야겠어. 올케한테도 한마디 해야겠고 내가 정말 못 볼 꼴들 보고만 있고 참고만 있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야. 그리고 민수가 지금 타고 다니는 그 차도 엄마가 사준 거잖아. 남들은 회사 다니면서 몇 년씩 모아서 사는 거 엄마가 사줬는데 그 정도 부탁도 못 들어준다는 거야? 저와 제 남편은 둘 다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어렵게 컸습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 몸이 불편하셔서 어릴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했고 밥을 굶는 날도 많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실제로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도 밥 굶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저희 남편도 어렸을 때 집이 망하면서 여기저기 친구 집을 옮겨 다니며 숙식을 해결했어요. 둘 다 너무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었고, 결혼을 하고 장사를 할 때도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기 싫었어. 죽어라 일을 했었거든요. 우리 자식들만큼은 저희처럼 어려운 유년 시절을 겪게 만들고 쉽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없이 자란 서러움을 잘 알기 때문에 학교 친구들과 비교당하지 않도록 오시며 신발도 메이커 있는 것들을 사줬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는 모습을 바라진 않았거든요. 딸과 아들이 취업을 했을 때도 그동안 제가 모아놨던 돈으로 차를 한 대씩 선물해 줬습니다. 비싼 외제차는 아니지만 충분히 타고 다닐 만한 차였죠. 다만 차를 사줬을 때 딸과 아들 태도의 차이가 있었죠. 딸은 늘 자기를 키워줘서 감사하고 취업했다고 차를 사줬어. 고맙다는 말을 했는데 아들은 늘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며칠 뒤 어린이날 아침에 딸과 함께 보육원을 다녀왔습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도 알건 다 아는 법이거든요. 어린이날에 다른 학교, 친구들은 부모님에게 받고 싶은 선물들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자기들한테는 그걸 사줄 부모님들이 안 계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생각하지 못했던 선물을 받게 된 아이들.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니 아이들보다 제가 더 기쁘더군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진짜 이 장난감 갖고 싶었거든요. 학교 가면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나도 선물 받았다고. 아이고, 마음에 드니? 할머니가 사준 선물을 너가 좋아해 주니까 할머니가 더 기쁜 것 같구나. 할머니가 피자랑 치킨도 주문시켜 놨거든.
조금만 기다려줄래? 곧 올 거야. 우와, 치킨이랑 피자도요? 할머니, 저 오늘 진짜 너무 행복해요. 오늘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 도원이 인생에 더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길 할머니가 항상 응원하고 기도해 줄게. 저도 앞으로 커서 어른이 되면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는 그런 어른이 될게요. 그렇게 해주면 할머니가 더는 바랄 게 없지. 아이고 착하다 착해. 조금 뒤 주문시켰던 피자와 치킨이 도착했고 허겁지겁 먹는 아이들을 보니 오늘 시간 내서 찾아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먹고 싶었지만 나이가 드니 기름진 음식들만 먹으면 배탈이 나고 속이 안 좋아지더군요. 아이들끼리 맛있게 먹고 오늘 선물 받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게 인사를 하고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딸한테 오늘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오늘 엄마를 도와주러 여기까지 와줬으니 점심은 엄마가 사겠다고 말을 하니 딸이 거절을 하더군요. 아니야, 딸이 엄마 도와주러 오는 게 당연한 거지. 엄마 오늘 속 안 좋다고 하니까 그럼 근처에 있는 한식당 갈까? 오늘은 엄마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 딸한테 밥 사주고 싶기도 하고. 아니야, 엄마가 이때까지 나랑 민수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하겠어? 다음에도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괜히 나 바쁜데 부르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해주니 엄마가 너무 고맙네. 그리고 오늘 보육원 애들이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나까지 기분이 좋더라고. 그리고 저렇게 좋아하는 보육원 아이들 보니 나랑 민수가 정말 복 받으면서 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엄마가 딱히 해준 것도 없는데 뭘. 항상 다른 부모들보다 잘 해주고 싶었는데. 주위에 보니까 엄마만큼 자식들한테 신경 써주고 자식들 챙긴 부모님들도 없더라고. 정말 항상 고맙게 생각해. 아, 그리고 며칠 뒤면 어버이날이라서 식당 예약해야 하거든. 엄마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너희들 먹고 싶은 곳으로 골라. 엄마는 너희들 얼굴 보고 너희들이랑 같이 밥 먹는 것만으로도 좋아. 그래도 어버이날인데 엄마 먹고 싶은 걸로 먹어야지. 그럼 민수한테도 물어보고 민수가 가고 싶다는 곳으로 가자. 민수, 알겠어. 근데 걔는 진짜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얘기할걸? 그날 딸과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집에 도착한 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버이날에 같이 밥 먹을 식당 누나가 예약하려는데 혹시 먹고 싶은 음식이 있나 물어보려고 했죠. 그랬더니 아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됐어. 엄마랑 누나랑 둘이서 밥 먹어. 나 그날 바빠. 민수야, 그래도 어버이날인데 그러지 말고 엄마랑 누나랑 같이 밥이라도 한 끼 먹자. 싫다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누나랑 둘이서 먹으라고. 그리고 내가 오늘 보육원에 같이 안 가줘서 나한테 삐져있던 거 아니었어? 나한테 왜 전화를 한 거야? 엄마가 아들한테 삐질 게 뭐가 있니? 너가 안 된다는데 억지로 끌고 갈 순 없는 거라서 누나랑 다녀온 거야. 엄마는 너한테 삐진 거 없으니 어버이날인데 엄마랑 같이 밥이라도 먹으면 안 될까? 몰라. 지혜가 자기 부모님이랑 밥 먹으러 가자고 하던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 처갓집에는 언제 가는데 저녁에 가는 거면 엄마랑은 점심때 먹으면 되지. 지혜도 데리고 같이 와. 지혜? 지혜가 올려나 모르겠네. 낮에 다른 일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나저나 나 엄마한테 할 말이 좀 있는데. 나한테 할 말? 아무래도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좀 좁은 것 같아서
곧 지혜랑 아기 가지려고 하는데 아기까지 태우려면 아무래도 넓고 큰 차가 좋잖아. 그리고 지금 차가 국산 차이기도 하고 요즘 보니까 다들 외제차 타고 다니는 게 기본이더라고. 민수야, 엄마가 너 취업했다고 차 사준 지 이제 3년밖에 안 됐잖아. 아직 새 차나 다름없는데 벌써 바꾸는 건 엄마가 생각할 때 조금 낭비인 것 같아. 너한테 꼭 필요한 거면 엄마가 도와주는데 벌써 차를 바꿀 필요는 없는 거 아닐까? 바꿀만 하니까 바꾼다고 하지. 지혜 친구들 남편은 다 외제차 타고 다닌대. 지혜가 친구들이 남편 차 가지고 오는 것 볼 때마다 부러워 죽겠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곧 엄마한테 손주 선물해 줄 건데 차 한 대 정도는 뽑아줄 수 있는 건 아니야? 엄마는 아빠랑 살면서 정말 외제차는 생각도 안 해봤어. 장사하면서 돈을 벌긴 했어도 외제차는 항상 사치라고 생각했거든. 엄마 아빠 세대랑 우리 세대랑 같냐고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엄마 손주까지 태우려면 넓은 차가 있어야 한다니까. 엄마 손주가 작은 차에 타고 있는 걸 원해? 민수야, 아직 가지지도 않은 손주 얘기를 벌써부터 하면 어쩌니?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차만 바꿔주면 우리가 손주 선물해 줄 거라고. 엄마가 처음 차 사줄 때부터 넓고 큰 외제차를 선물해 줬으면 내가 엄마한테 이런 얘기 꺼낼 필요도 없잖아. 너희 누나는 엄마가 차 선물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항상 말하던데 넌 어떻게 차 바꿔달라는 말밖에 안 하니 엄마가 너무 서운하네. 아니 나 좋으라고 차 바꾼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지혜가 작은 차 싫어하고 엄마 손주까지 태우려면 부족하다고. 엄마는 보육원에 있는 남의 집 자식들은 그렇게 챙기면서 엄마 아들이랑 며느리한테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민수야, 엄마가 너 취업했다고 차 사줬으면 됐지. 너무 큰 걸 바라는 거 아니야? 엄마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너가 차 바꾸고 싶으면 네가 번 돈으로 네가 사면 되지. 다 늙은 엄마한테 왜 손을 벌리는 거니? 그렇게 차가 바꾸고 싶으면 네 돈으로 사. 아니면 지혜 있잖아. 지혜한테 사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가 이때까지 너랑 지혜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정말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행동할 거니? 지혜 친구들 남편이 외제차 타고 다녔어. 부럽다고 하면 사돈댁한테 사달라고 해. 왜 사돈댁한테는 그 말 못하겠어? 너 장인 장모한테 며느리가 외제차 타고 싶어 한다고 돈 내놓으라고 말해봐. 아니 처갓집이 우리 집만큼 사는 게 아니잖아. 엄마는 그래도 아빠랑 장사하면서 돈 많이 벌고 많이 모아놨잖아. 그 돈 놔뒀다고 뭐 하려고 그래? 자식 좀 도와주면 안 돼? 내가 언제 너희들 안 도와준 적 있니? 엄마가 그렇게 해줘도 고마운 줄도 모르는 녀석. 이번 어버이날에도 그냥 너희 누나랑 둘이서 밥 먹을 테니 넌 안 와도 돼. 넌 너희 처갓집만 챙기지 말고 엄마부터 좀 챙기려고 노력해봐. 이때까지 잘 도와줬으면서 이번 한 번만 좀 더 도와주면 어디 덧나는 거야? 아들과 통화를 하면서서 그동안 아들한테 느꼈던 서운함과 서러운 마음이 저도 모르게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정말 힘들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제 자식들만큼은 가난한 서러움을 안 느끼고 주위 친구들과 비교당하면서 살길 바라지 않았어. 모든 걸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남편과 힘들게 장사하면서 제가 사고 싶은 옷, 안 사고 먹고 싶은 거 안 먹으면서 한 푼씩 모아 자식들한테 해줬던 건데 그런 고마움을 전혀 모르니 눈물이 나려고 하더군요.
그래도 딸은 항상 저한테 고맙다 하고 나이든 저를 챙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아들은 며느리한테 푹 빠져서서 자기를 키워준 엄마는 신경도 안 쓰고 고맙다는 말은커녕 갈수록 더 많은 걸 바라기만 하니 저도 참다 분통이 터져버린 거죠.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이렇게 버릇이 없어진 걸까. 제 자신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와 비슷한 나이대인 지금 60대, 70대 이상인 분들 대부분은 부모 도움 없이 혼자서 세상을 헤쳐나갔던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희 세대 중에서 부모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경우는 정말 1%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온 우리들이 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인생을 살아온 과정이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자식들만큼은 좀 더 편하게 살아라고 자식들을 도와주는 건데 아들이 이렇게 고마운 줄 모르고 매은망덕하게 나오니 도저히 용서가 되질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오더군요. 저한테 전화를 주는 사람들은 몇 명 정해져 있었기에 누군지 궁금해서 모르는 번호지만 일단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상숙 할머니 번호 맞으세요? 네, 제가 김상숙입니다. 그쪽은 누구세요? 아, 저 보육원에서 자랐던 최종수라고 합니다. 혹시 저 기억하세요? 아, 종수구나. 정말 오랜만이구나. 잘 지내지? 너가 웬일이니? 할머니 번호 어떻게 알고 연락한 거야? 보육원 선생님한테 할머니 번호 물어보고 연락드렸어요. 몇 년 전에 보육원에서 나오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다가 몇 달 전에 첫 취업을 했거든요. 너가 벌써 취업을 할 때가 됐어? 정말 세월 빠르구나. 이렇게 잘 커져서 너무 고마워.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어렸을 때 정말 보육원의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오는 날만 기다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학교 생활을 했고 이렇게 취직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첫 월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께 보답이라도 하고 싶어서요. 곧 어버이날인데 저한텐 정말 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주니 할머니가 고마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너무 고맙다, 고마워. 이렇게 할머니 생각해서 연락도 해주고 선물은 진짜 괜찮아. 할머니가 선물을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너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이미 선물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이번 주 주말이나 할머니 시간 편하실 때 제가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릴게요. 이렇게나마 작은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서요. 종수는 제가 처음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갔을 때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어린 아이였어요. 그 애가 벌써 20대 중반이 돼서 이렇게 취업을 하고 절 생각해줘서 연락까지 줬다니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 애를 마지막으로 본 것도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성인이 되면 보육원에서 나가야 하거든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봐왔던 꼬마 아이가 어엿한 어른이 돼서 제게 감사의 인사를 하다니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궁금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지만 한 번 만나서 어떻게 살아왔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요.
자기가 월급 받았다고 자기 돈으로 밥을 사겠다고 하는데, 물론 제가 계산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무언가를 바라고 후원이나 기부를 해왔던 게 아니니깐요. 제가 보상을 바라고 한 행동들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가 고맙다는 말을 하며 저한테 보답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전혀 고마운 줄 모르고 외제차를 요구하는 아들을 생각하니 참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모아놓은 얼마 안 되는 재산을 우리나라에 있는 더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위해 쓰겠다고요. 아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세요? 갑자기 집을 빼라니요?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랑 지혜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엄마 입 아프니까 2번 말하게 하지 마. 이번 주 주말까지 집 빼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 내일 부동산에 가서 바로 집 매물로 내놓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 이 집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저한테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보육원에 같이 안 가줘서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집 판 돈 모두 기부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엄마가 후원하던 보육원에도 기부할 거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 쓸 거야. 이만. 전화 끊는다. 너랑은 더 할 얘기 없어. 아니, 엄마,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집 자식들한테 돈을 쓰신다는 거예요? 엄마, 아들이 있는데 엄마 재산이 제 재산 아니에요.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는 너는 어떻게 된 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보다 못할 수가 있니? 엄마가 집도 해주고 차도 해줬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는 녀석. 너처럼 부모 도움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다고 그걸 고마운 줄도 모르고. 아무튼 엄마는 결심했으니까 이번 주까지 집 비우고 당분간 연락하지 마. 아들은 그 후로도 전화를 수십 통이나 걸어왔지만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도 이미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을 매물로 내놨고, 이미 사겠다는 사람도 연락이 왔고요. 아들이 집을 비우지 않으면 경찰을 불러서라도 집을 비우게 만들 생각입니다. 제가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결혼했다고 집도 해주고 취업했다고 차도 사줬는데, 그 고마움을 모르는 아들보다는 부모 없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지만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보려는 어린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제 딸은 남자 쪽에서 집을 해와서 따로 크게 챙겨준 건 없지만 취업했을 때 차를 사줘서 아직도 늘 고맙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제 아들은 갈수록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지 아직도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제 딸한테도 아들네에 해준 집을 팔아서 사회에 기부를 할 거라고 얘기했더니 제 의견에 찬성해 주더군요. 자기 동생이지만 해줘도 고마움을 모르는 녀석이고, 집까지 아들 명의로 해주면 앞으로 계속해서 더 큰 걸 요구할 거라며 제 의견에 공감해 주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는 저와 비슷한 세대이신 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내린 결정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더 나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제가 내린 결정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나 확인해보고 싶거든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작게나마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